이번 주도 우리 공달님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실 수밖에 없는 주제들을 이건 자신 있어요. 명태균 그래요? 보고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보고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명태균 씨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조사한 미공표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날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회의 때 논의가 됐었다. 보고서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 이러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한 전 교수가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 그 이후에 다른 언론들이랑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논의를 했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후보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 주장했던 건 뭐냐면 아니 미공표 여론조사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 이후부터는 명태균 씨랑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일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어떤 사실이야? 실제로 이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대선 당일날 아침에 회의에서 논의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말을 딱 압축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자, 신용환이란 분이 저희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했던 거는 뭐 맞을 거예요. 네.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가 이 보고서를 보고 받았느냐 또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한 회의 내용을 전달받았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회의에서 논의했을 수는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회의도 보고는 아니다. 좋아요. 회의했겠죠. 회의했는데 회의의 뭐라 그럴까요? 중요도가 네. 누구랑 누가 회의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회의도 있고 이게 캠프가 뭐 어떤 회사나 뭐 어떤 조직체처럼 굉장히 막 치밀하게 조직이 돼 있고 사무실도 딱 있고 뭐 출입증도 다 있고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가설 조직이에요. 진짜 포장마차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딱 직함이 정책총괄지원실장이면 정책을 총괄해서 지원하는 대빵이구나 네.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아무나 실장이고 아무나 본부장이에요. 그래요? 본인이 되게 뭔가 정책을 관할한 것처럼 인터뷰에서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분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신용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만 보시면은 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게 마치 본인들이 신용환 씨나 뭐 이런 분들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명태균 씨 자료가 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잘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회의한 내용이 저희 캠프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캠프에 뭐 비상이 걸렸다거나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날 보고서에 윤석열 후보가 9.1% 이기는 걸로 돼 있다. 네. 이게 보고서예요, 이게? 실제 결과랑 굉장히 이런 큰 차이가 엉터리 있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야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엉터리 보고서 가지고 전략회의하는 캠프한테 민주당은 졌잖아요. 그럼 거기는 얼마나 엉터리길래 우리한테 졌냔 말이야. 네.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수준의 보고서를 가지고 정말 후보가 관여될 수 있을 만한 그 결정 단계까지 이게 가지 않는다. 네. 자기들끼리 했다고 봐요. 월부책 장수혁이랑 똑같은 거예요. 월부책선 3주째. 그 책을 아무도 읽지 않아요. 네.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다고. 읽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누가 관계자들이. 이렇게 봤겠지. 근데 네. 우리 집 정말로 뭐 우리 아들이나 우리 뭐 고3 이런 애들이 안 본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주인공은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볼 주인공은 보지 리가 않았을 없어요. 볼 리가 그리고 없다. 무슨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당일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거날이에요. 선거날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요. 투표 동료밖에 못해. 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는 발표 방송사 출구조사 나오기 전까지 정말로 최소 3, 4%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었다니까. 그럼 우린 바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명태균 보고서가 캠프 내에서 논의되실 수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되고 안 보고되고가 지금 중요한 이슈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캠프에 있으면 안 되는 보고서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면매조사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 한 열흘 동안 뭐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 동안 미래한국연구소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도 본인들이 다른 데서 의뢰한 게 아니라 본인들 자체 조사라고 했잖아요.
있으면 그럼 자기들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 캠프에 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네. 미래한국 연구소 그냥 안에서만 봐야 되는데 네, 네. 캠프로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보고 정책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게 왜 거기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를 윤석열 후보한테 직보를 해가지고 야 이거 좀 봐봐 해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캠프 내에서 누가 이거를 계속 정기적으로 받아봤는지 네. 이거는 수사로 밝혀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미 명태균은 빨리 구속을 해야 되는 저는 뭐 이미 구속돼야 될 사안이 너무 많아서 빨리 구속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1이 됐다. 네. 아니, 왜 구속될 사안. 불법인지를 말씀하셔야죠.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면 안 된다라니까요. 공표가 안 됐는데 뭘 자기들끼리 알아서 본 거다 이렇게 아니 하면 그러니까 끝나는 캠프에 얘기죠. 전달이 됐잖아요. 그거는 명태균한테 걸리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할부책 장사처럼 이렇게 던지고 온 건지 아니면은 여러 차례 계속 네. 그러니까 주기성 어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던지고 온 건지 아니면 또 괜찮네. 그래서 어쨌든 나는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받아봐서 또 회의에 쓰고 이랬는지 여부는 봐야 된다를 일단은 네. 윤석열 후보가 뭐 받아봤으면 더 약간 이제 그러니까 논란과 이건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가 캠프에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회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핵심이고 빈 구간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신용환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본인이 어떻게 이거를 입수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잖아요, 네, 사실은. 본인은 그러니까 여러 알았습니다. 가지를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입수하는 게 방금 얘기했듯이 윤석열 후보한테 전달돼서 그게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캠프 관계자가 누가 정기적으로 명태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명태균한테 받아봤을 수도 있고 뭐 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분이 좀 더 신용환 교수가 어쨌든 1일날 지금 운영이 지금 국회에 나올 가능성이 네. 높은데 그 전에 좀 이거 정돈돼서 정리해서 지금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오갔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회의를 했는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들고 와야지 네.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당시 캠프에 있었던 주요 인물이 그러니까 윤재욱 의원,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일단 자기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용환 씨의 그 인터뷰를 보면 자기도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게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통해서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은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회의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서 왔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글쎄요. 명태균 씨가 뭐 루트가 많겠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자기네가 만들어서 적어도 윤 대통령하고는 경선 이후에는 관계가 끊어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주변 분들하고는 아는 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연락도 했을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야당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이랑 관계 끊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 방금 전에 드렸고 이게 왜 불법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얘기인데 금전 여부를 얘기해요. 대가 없이 이 돈 들여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돈을 안 줬으니까 간접적으로 정치자금 제공받은 거 아니냐는 네, 식의 그게 얘기. 핵심이죠. 그건 이제 제가 월부 책장수 얘기로 얘기를 했어요. 네. 일방적으로 갖다 주는 거고 선거에서는 이런 자료를 막 갖다 준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다. 네.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누가 이렇게 돌려본 거가 불법이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혹시? 제가 몰라서 그래요. 미공표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보는 게 불법이 아니라 제공받는 게 불법인 거죠, 정확하게. 제공? 네. 제공이란 건 뭡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캠프에 주면은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정이 있어요. 정치자금법이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론조사 관련한 법규에 네. 미공표 여론조사를 이렇게 선관위가 보라고 그렇게 줬을 해석을 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미공표 여론조사는 왜 해요? 본인들이 여론 추이 보려고 그 하는 본인이 거죠. 누구예요? 그 여론조사 회사요. 자, 그러면 명태균 씨가 준 거를 우리가 모르고 본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책임 묻기는 어렵다고 봐요. 모르고 봤는지 안 이 모르고 사람이 봤는지를 줬으니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 제가 생각해도 월부책 장사 얘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갖다 줬으니까. 아니 근데 그 월부 책장사의 책을 윤석열 대통령은 보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방 사람들이 만약에 봤다 그러면 어느 그 정도 방이 어느 사용을 방이냐가 하는 중요해요. 그 안방인지 문간방인지 우리 집 밖에 방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캠프 안에서 그 캠프라는 울타리 안에서 봤다. 그것도 불법이 아닌 신용환이라는 거예요. 분의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경선 끝나고 1월 3일 날
김종인 위원장 1월 3일 날 무슨 발언을 하셔가지고 1월 5일 날 폭파가 돼요. 선대위가 해체되고 선대 본부장 체제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서 그 전에도 물론 조직도가 있었지만 조직도가 새로 짜입니다. 거기에 이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외곽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름을 봐요. 정책 네. 총괄 지원이에요. 네. 정책실장이면 모르겠어요. 정책총괄실장, 정책본부장은 원희룡 전 지사였어요. 네. 예. 그러면 그 회에 이분이 들어갔었냐를 봐야 돼요. 없었어요. 저는 네. 그걸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너무 작은 걸 가지고 그 윤재욱 이렇게 이철규 보는 거예요. 의원이랑 같이 회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회의인지 만남인지 악수하는 건지 인사인지 모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매일 매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했다는 그 회의 얘기를 믿을 수 멤버인지 없다?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권영세 총괄본부장이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저녁에도 회의를 하는데 거기 회의 멤버여야 돼요. 네. 거기 회의 멤버를 제가 알아요. 아, 회의 멤버가 아니었다? 이분은 아닙니다. 네. 자, 새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도만 보면 캠프의 핵심에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전략을 짰고 이 보고서에 따라서 뭐 어디 뭐 일정이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였는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곽 조직이었고 실제 핵심 전략 기구에서 논의된 건 아니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모르죠. 제가 이게 왜 조직인지 아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하시는 얘기고 네. 뭐 이제 신전 교수는 윤재욱, 이철규 뭐 이런 같이 분들하고 했다. 같이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약간 빈틈이 많다고. 네. 그래서 1일 날 운영에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했고 다른 거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이를테면은 명태균이 만든 미래항공 연구소 보고서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뭐 2,000개, 6,000개? 뭐 6,000개인가 외장하드 파일에 본인이 네네네. 있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좀 훑어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는 맞아요. 어쨌든 명태균이 자기네만 봐야 되는데 이게 네. 우연히 유출이 됐는지 맨날 갖다 줬는지 이거는 제가 외부로 나간 보기에는 거 자체. 외부로 나간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명태균이 일단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아주 주기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캠프 관계자도 처벌을 받을 그 캠프 관계자가 후보인지 윤석열인지 네. 아니면 뭐 이철균인지 그건 네. 모르죠 우리가.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안 했다라는 거는 믿습니까? 솔직히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대통령실에서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이렇게 많이 후보는 분석을 연락 안 하는데. 했을 수도 있지. 여사가 연락했겠지. 근데 여사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후보님이. 네. V0가 하시는 일을 V1이 어떻게 알아, 감히.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이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후에 모른다고 하는. 그 이후에 지금 연락하고 지금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네.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묘하게 말을 틀어요. 뭐 그런 자기 변명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미지의 영역이 정확하게 있고 그거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게 이제 여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사가 지금 이 명태균하고 계속 그 이후에도 연락하고 꿈 얘기하고 뭐 조언 받고 이거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안 했겠죠. 안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그건 문제가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되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 지금 네. 이 정권이. 아니, 지금 적어도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들었지만은 신용환 씨가 민주당 인재 영입 15호로 총선에 뭐 인재 영입 됐다가 이번 공천도 못 총선에, 받았다. 예. 네. 그 정도 비중 있는 인물이 만약에 민주당에 갔다면은 저희 당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이 정도 비중 있고 매일 아침마다 만약에 후보한테 직보가 되는 회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네. 민주당에서 15호로 영입할 리가 없어요. 훨씬 앞번호로 했겠죠. 그리고 그리고 공천도 뉴스도 주고.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위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분이 지금 민주당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지금 이거를 폭로하는 의도가 따로 있다라고 그거는 보세요? 개인적으로 이분이 좀 뭔가 이슈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 뭐 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악의적으로 인용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이분의 그 발언 내용을 잘 보잔 말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하든 명태균한테 받았고 이걸 가지고 회의를 했다 뭐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레벨에서 한 회의냐 이게 네. 중요한 거지. 자, 한겨레 신문사 회의가 있는데 편집국 회의가 있잖아요. 편집국 회의에서 정말 뭘 갖고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뭐
기자인지 전직 기자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끼리 자기네들끼리 회의한 거가 야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갔다 한겨레 신문 뭐 이상해 이런 말이 돼요? 네.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은 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지. 자, 신 전 교수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폭로를 했다고 보세요? 공천을 못 받아서 민주당의 공천을 이런 못 공천 받아서. 존재감을 아니 저는 정치적 의도는 솔직히 있다. 제 느낌으로는 그냥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오랫동안 평생을 보수 정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바른정당 뭐 다 이런 쪽으로 보수 정당에서만 하려고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장관급인 무슨 청년 무슨 소통 청년위원장. 청년위원장 뭐 네. 이런 거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던 분인데 갑자기 민주당 쪽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공천까지 컷오프 됐다. 그러면 이제 존재감이 좀 뭐 본인을 만들어서 공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네, 네. 그렇게 보는데 그거와 이 내용의 진위는 별개로 봐야 그렇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한들 이게 내용이 진실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걸로 보이면은 이제 그거를 중요하게 다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이제 윤희석 대변인은 그게 어느 단계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뭐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거가 어떻게 계속 들어왔는지가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신 교수가 그러면 신정 교수가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네.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이번에 국감에서 아니지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 약간 이렇게 좀 소모적인 이 논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는 11월 1일에 국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때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내는 건가요? 이 신용환 씨 얘기에 네. 대해서요? 무슨 입장을 내요? 관계없다. 우리 보고서 본 적 없다. 우리 캠프의 전략 아주 핵심 전략에서는 논의된 거 그거는 없다. 이렇게 캠프 설명을 차원에서 얘기해야 돼서 캠프 조직에 속했던 분이 얘기를 해야지 그게 용산 대통령실로 직접 연결은 안 되죠. 아, 대통령실이 해명할 그럼 사안은 캠프 아니다. 사람이 다 용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또 옆관자네 뭐니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라인이네 어쩌네. 네. 그렇죠? 질문이 모순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질문이 모순이라는 얘기인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럼 차에서 대답을 해야지. 네, 당에서 물어볼 수도 캠프에 있는 거 있었던 아닌가요? 사람이. 아, 당시에 캠프에서 책임 있는 직위에 있던 사람이면 당에 있던 모두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캠프는 해산됐잖아요. 그럼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얘기할 책임은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하고 연결된다는 생각이 그거는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보고받지 잠깐만, 않았다. 잠깐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캠프 출신이면 다 용산 가냐 이거 가지고 공격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딱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해명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캠프 관계자가 얘기를 해야죠. 용산에 있는 사람이 캠프에 있었어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해명인데 대통령실에서 할 필요가 없다.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자동적으로 윤석열 그 네. 용산 대통령실로 보시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아이, 우리 윤희석 대변인 힘들어. 뭐 용산이 해명 안 한 게 한두 개예요. 지금 그냥 다 뭉개고 가잖아요. 이게 무슨 그냥. 일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뭐 이거 말고도 사실 해명해야 될 게 지금 한 트럭은 되는데 아무것도 해명 안 하고 갑자기 친오빠였다 그거 하나 해명했잖아요. 일단 네. 선택적으로 친오빠? 예, 성렬이 오빠 아니라 친오빠다 그거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말을 얹으면은 끝도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가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컷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진행한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이 경남 마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황모 씨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 여론조사 기관에 신고를 한 사람이 본인이 이제 비용까지 지불하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분이 신고를 한 거고 본인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보도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요게 막장 드라마로 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언제 있었어? 장님 무사, 안전뱅이 주술사 막 그러다가 명태균은 폭력까지. 풍수사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10년 전에는 풍수사로 풍수지리 봤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족보까지 와 이제 어디까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나오겠구나 그런 건데 지금 이런 추론은 이래요 보니까 조폭 맞고 96년에 이미 1년 6개월 뭐 받았고 그 94년에도 있었고 전형적인 지역에서 갈취하는 조폭으로 이미 뭐 그때 보도 보면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개과천선했는지 이제 무슨 지역의 체육회 무슨 회장으로 뭐
뭐 김태촌 같은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회개해가지고 잘 사는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당시에 보면은 명태균이 지금 의혹 한겨레가 보도했고 지금 여러 군데가 또 여러 보도했는데 그 지역 그 지방선거 출마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여조를 네. 돌렸다라는 거잖아요. 1억 2천씩 2명한테 받았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미래항공연구소가 지금 그 대표가 김모 씨인데 지금 검찰 조사 받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김영선 친척이거든요. 김영선 의원 친척. 그러니까 원래 김영선이 대표하다가 네. 이게 계속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미래항공연구소에.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거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친척한테 넘긴 거지. 그러니까 친척한테 넘긴 건데 사실은 명태균이 이제 실질적 운영자였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대표들이 번갈아 가면서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명태균은 이미 선거법으로 이제 피선거권 처벌받아서 피선거권이 없어서 이런 거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그렇군요. 자격이 그러니까 안 되는군요. 자격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제 바지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바지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역에 그러니까 조폭하고도 친했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실제 돈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출마자들한테도 돈을 받아가지고 여조를 돌렸고 네. 그게 3억 7,500만 원이니까 김건희한테 가서 받아오겠다 이 얘기를 했다가 못 받아오고 김영선 공천 받아왔다라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 출마자들한테 받은 돈으로도 부족하니 친구한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조폭이 이 막 무슨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명태균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지인이야. 근데 나 돈 좀 해줘.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돈을 쏴준 게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쨌든 뭐가 나오든 이제 이상하지 않겠다. 또 이상한 사람이 돈을 넣어가지고 여전히 돌렸다. 무슨 포주가 예를 들면 뭐 돌렸다. 뭐 이래도 놀랍지도 않을 것 같다. 이제는. 이 조직폭력배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느 막장 드라마도 가는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 자체 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거는 명태균 드라마의 하나의 씬인 거죠. 네. 이건 명태균 얘기예요. 네. 명태균이 어떻게 돈을 받았든 명태균이 누구 의뢰로 했건 그거는 명태균에 관련한 드라마 속의 얘기란 말이에요. 네. 저한테 물어보실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고 하는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 통화 내용이 이제 국감장에서 틀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틀어지진 않았고 다만 이 통화 내용을 들었다라는 사람은 강혜경 씨 한 명이었는데 지금 추가로 증언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가 얘기를 한 건데 자, 어쨌든 이 녹취록은 명시는 없다고 했는데 녹취록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녹취는 근데 왜 국감장에서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부담스러웠겠죠. 네. 뭐 굳이 이거를 틀어가지고 내가 얻을 이익 이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야 면책이지만 이거 녹음해가지고 제공한 사람이 면책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좀 그 생각은 해요. 그래요?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라는 게 공천 개입의 하나의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친오빠라고 얘기하겠지. 아. 굴의 계절과 함께 돌아온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통영해인의 야심작이죠. 감칠맛이 끝내주는 굴무침. 찜으로 드시면 그 맛이 일품인 홍가리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오빠한테 전화 왔죠라는 게 공천 개입의 하나의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친오빠라고 얘기하겠지. 아. 그렇게 하면 모든 의혹이 사라지겠네. 모든 무슨 매직이야 매직 친오빠 매직 친오빠다 또 주장할 테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정황 증거는 저는 되고 당연히 친오빠 아니라 성렬이 오빠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 여론조사까지 있더 막 그게 오빠가 어느 아, 오빠냐 여론조사까지 있어. 네. 국민의 70%는 성렬이 오빠래. 근데 어쨌든 친오빠라고 본인이 우기면 어떡하겠어 이거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많이 들었대요. 저도 전에 들은 바로는 이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거를 왜냐면 틀어가지고 지가 명태균이 틀어가지고 그런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이 김태열 씨가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다. 네. 왜 그러냐면은
강혜경 씨의 버금가게 여기와 이 미래항공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김영선의 친척이고 김영선의 무슨 그 법무법인에 거기에서 근무도 했고 네. 보좌관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영선의 측근인데 지금은 어쨌든 김영선이든 명태균이든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서로 막 이제 폭로전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태현은 특히 나는 억울한 거야. 이거 내가 왜 미래항공연구소 대표로서 여기 다 뒤집어 쓰게 생긴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아는 명태균의 비행에 대해서 여기 다 얘기할 거예요. 검찰에 가서. 지금 검찰에서 얘기했다라는 게 지금 한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소스가 될 거다. 아, 이분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분을 통해서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 김태열 씨의 증언에 대한 의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증언자가 하나가 더 늘은 거네요. 네. 결국은 명태균 씨가 자랑을 많이 하면서 본인이 전화 녹음한 걸 이렇게 들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스피커폰으로. 이거를 또 녹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음질이 안 좋으니까 이게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찌되었건 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이 오빠가 누군지 앞에 이제 이름이 나온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오빠가 누구냐 그 얘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친오빠인데 참 듣는 오빠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선 의원이든 뭐 수사하면서 뭔가 나오겠죠. 일단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 결론은 명태균 씨가 어마어마하게 막 주변에 뭐 좀 부풀리기도 하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뭐 하고 하니까 아까 뭐 조폭도 나오고 하잖아요. 명태균 드라마가 빨리 이게 이제 다 완결판이 나와야 저희도 뭐라고 좀 할 수 있을 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건건이 이 회차마다 각 씬마다 뭐 어떻게 하려면은 정신이 없죠. 근데 진짜 저는 윤희석 대변인한테 진짜 궁금한 게 우리 공달님한테 명태균 빨리 구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속의 문제 아니라 수사를 세게 해야죠. 구속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고 예, 영장을 쳐야 뭐 되는 거고. 예. 자꾸 구속은 뭔가 유죄다 이런 심정을 아니요. 자꾸 주려고 구속 얘기를 하시는데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거. 어지럽게 하고 있잖아요. 증거인멸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는 증거를 계속 까잖아 지금. 네.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그다지 도주도 안 명태균 할 것 구속에 같고.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수사 세게 여부는 해서 중요하지 제발. 않다?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얘기를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비꼬아서 하는 얘기고 이 사람 빨리 수사 받아가지고 제발 좀 이런 사람 발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입장에서는요. 그럼 김건희 굉장히 여사는 기분 수사를 나빠요. 받아야 이런 되나요? 사람들. 응? 빨리 김건희 여사는 빨리 수사 넘어가지 받아야 마시고. 되는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김건희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나오고 실제 만약에 그런 영향을 행사했다면 네. 당에서 정말 몇 년씩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공천 기회, 뭐 경선 기회도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 바가지예요. 저만 공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공달이 한 몇천 명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뭡니까? 그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똑같아요, 생각이. 어쨌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두 분 다 동의를 해주셨고요. 자,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볼게요. 또 있어요? 네, 이게